네, 23장 리모컨과 릴레이로 선풍기를 켜고 끄는 그런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 보시면 요 이제 IR 센서는 그대로 회로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보면은 이제 여기 이 모터가 설치가 되어 있죠. 이 모터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이걸 릴레이라고 해요. 릴레이.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트랜지스터하고 릴레이는 이 모터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배터리도 역시 모터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뭔가 리모컨으로 신호를 받으면 뭐 예를 들어서 1번 키가 눌러지면 이거 정지시키고 2번 키가 눌러지면은 요거 회전시키고 뭐 이렇게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모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류가 흐르는 게 큰 전류가 흘러야 하기 때문에 별도 전원을 사용했고요. 왜냐하면 아두이노 전원으로 연결할 경우에는 아두이노가 전력이 이제 이게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저 모터를 빠르게 돌릴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전원을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요 모터하고 요 배터리를 온오프 시키는 역할을 요 이제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거고, 그거를 이제 0번 출력 핀으로 조절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리모컨의 1번 키가 눌러지면 선풍기가 꺼지고 2번 키가 눌러지면 선풍기가 켜지는 실습을 이제 수행을 할 겁니다. 실습을 위해서 아두이노 우노 보드 47오hm 레지스터, 10kΩ 레지스터, 뭐 여기까지는 이제 IR 센서까지는 전부 다 이제 IR 센서를 설치하기 위한 그런 거고, 요 뒤에 것들은 이제 요 모터를 설치하기 위한 그런 부품들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다이오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번 그 실습에서는 다이오드를 역기 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단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하는 반도체 부품입니다. 생긴 게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띠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띠가 없는 쪽이 양극, 있는 쪽이 음극. 그래서 이쪽에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로 전압을 걸어줘야만 전류가 흐르게 되죠. 반대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쪽 방향의 전류는 차단하고 정방향의 전류로만 전류를 흘리게 하는 거죠. 기호예요. 회로기호.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전류의 방향을 의미해요. 양극, 음극 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흘리게 되는 거고, 반대 방향으로는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여기 5V를 이렇게 걸어줘도 반대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 끝에 띠가 있습니다. 이 있는 게 음극, 띠가 없는 쪽이 양극. 회로 심볼의 경우 빛이 방출되는 화살표만 제외하면 LED하고 완전히 똑같죠. LED가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 양단에 걸어주는 전압을 우리가 바이어스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순방향 바이어스가 있고 역방향 바이어스가 있어요. 순방향 바이어스는 양극은 5V에 걸고 음극은 그라운드에 걸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방향 바이어스는 음극은 5V에 걸고 양극은 그라운드에 이제 이렇게 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극에서 음극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역방향 바이어스, 아까 제가 거꾸로 거는 거 얘기했죠. 여기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인데, 여기다 5V를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렇게 됐으면 5V를 좀 지운 다음에 쓸게요. 예. 음극에다가 이제 5V를 거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5V 연결시키고 여기가 그라운드 연결시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걸 역방향 바이어스라고 불러요. 역방향 바이어스. 여기다가 5V 연결하고 여기다가 그라운드 연결하면 이거는 순방향 바이어스. 그러니까 순방향 바이어스가 되면 전류를 잘 흘리고, 역방향 바이어스일 경우엔 전류의 흐름이 차단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 이번 챕터에서는 역기 전력에 의한 전류를 제어하는 용도로 이 부품을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다음에 이제 SPDT 릴레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릴레이 종류는 SPDT가 있고, 뭐 DPDT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릴레이라는 용어고, SPDT라는 건 그 릴레이 형태에 따라서 막 바뀌는 거니까, SPDT가 무슨 의미인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싱글 폴 더블 스루예요. 싱글 폴 더블 스루.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는 스위치, 요게 하나만 있고요. 요게 이쪽으로 가느냐, 이 위 아래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 위 터미널 6에 연결될 수도 있고 터미널 7에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동시에 열리고 닫히는 스위치의 개수가 한 개다. 그럼 싱글 폴이에요. 그리고 스위치가 선택할 수 있는 회로 접점, 연결 접점의 개수가 두 개다. 그러면 더블 트루가 되는 거죠. 그죠? 터미널 6번과 터미널 7번이 있는 거다.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더블 트루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SPDT가 되는 거예요. 뭐 그렇고요. 그건 이제 그 용어가 왜 그렇게 이제 붙었는지를 설명한 거고, 중요한 거는 이거죠. 이제 SPDT 딜레이, 릴레이의 역할이 뭐냐? 높은 전력으로 구동되는 회로의 온 오프를 낮은 전력의 스위치 회로로 구동하기 위한 전자 스위치다라는 거예요. 네.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여기 코일이 있습니다. 코일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안에 이제 내용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겠죠. 그죠? 여기 터미널 5는 VCC에 연결을 했어요. 그 다음에 터미널 8, 요거 다시 설명할게요. 자, 터미널 5는 VCC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어디에 연결을 하게 되냐면, 이거 좀 지울게요. 여기 이제 터미널 5 VCC를 5V, 뭐 아두이노 5V 같으면 5V에 연결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터미널 8 그라운드는 아두이노의 그라운드에 연결합니다. 그럼 이쪽으로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이렇게 흐르겠죠. 전류가 아래 방향으로. 근데 이게 코일이라고 그랬죠. 코일에 전류를 흘리면 어떤 이제 현상이 발생을 하나요? 이 코일이 전자석이 돼요. 자석이 된다고. 자석이 되면서 요 스위치가 사실은 이제 그림상으로는 조금 떨어지게 그렸지만 실제로는 이게 이쪽으로 붙습니다. 요 스위치가 이쪽으로. 그죠? 붙으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요 스위치가 기본적으로 터미널 7에 붙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가 NC입니다. 그래서 이 NC는 뭐의 약자냐면 normally closed예요. normally closed. 여기 있죠? normally closed. 일반적으로는 닫혀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여기 붙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NO는 normally open. 일반적으로는 오픈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오픈되어 있어. 연결되어 있지 않아. 여기가. 그죠? 여기 보면 터미널 7에 연결되어 있지 터미널 6에 연결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에 전류를 흘려서 이 코일이 전자석이 되면 이 스위치가 이쪽으로 딱 닫히면서 터미널 6에 연결되고 터미널 7은 끊기게 돼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저 코일을 이용해서 스위치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다만 여기 제가 이제 5V를 연결한다고 그랬는데, 요 VCC에 5V를 연결한다고 그랬는데, 요 5V가 연결된 VCC, 5V가 연결된 요거를 5V를 연결시킨 게 아니라, 뭐 다른 걸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뭔가 이제 그 디지털 출력을 가장 기본적인 거가 디지털 출력을 연결시키면 되겠죠. 그죠? 여기에 디지털 출력 예를 들어서 D10번을 여기다가 연결을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그라운드를 연결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하이로 두느냐 아니면 로우로 두느냐에 따라서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느냐 안 흐르게 되느냐가 결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스위치가 닫히느냐 열리느냐가 결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스위치가. 그러면은 여기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터미널 7에 연결되고요. 전류가 흐르게 되면 터미널 6으로 붙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터미널 6이나 7로 붙게 되는 반대쪽 터미널은 어디에? 이거죠,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 터미널 1하고 터미널 6 사이에 이렇게 돼 갖고 여기다가 모터를 연결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요게 이제 normally closed, 그러니까 여기 전류를 흘리지 않으면 normally closed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터가 돌아가지 않고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요 스위치가 이쪽으로 옮겨지면서 터미널 1과 터미널 6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모터를 돌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회로를 구성할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 여기다 디지털 출력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지금 이제 설명의 편의상 그냥 디지털 출력을 연결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써 있는 말들을 좀 하나하나 좀 이해를 해 보도록 하죠. 먼저 터미널 1, 이게 이제 이겁니다. 이거 터미널 1, 요 컴하고
터미널 6 또는 터미널 7 이게 노멀리 오픈하고 노멀리 클로스드예요. 노멀리 오픈 클로스드하고 노멀리 오픈. 그러니까 그쪽에 연결되는 반대쪽 접점이 터미널 1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얘라고 연결되던가 아니면 얘하고 연결되던가 둘 중에 하나에 연결이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외부에 어떠한 힘이 전혀 없을 때는 터미널 7 NC에 연결되어 있다가 노멀리 클로스드에 연결되어 있다가 이제 외부의 전류가 흘러가고 전자석이 동작을 하게 되면 노멀리 오픈으로 가서 붙게 된다. 이 스위치가 붙게 된다. 그 설명을 했고요. 다음에 이제 코일은 뭐냐? 터미널 5와 터미널 8 사이의 네오박스. 요게 코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갖고 요 코일이 요 스위치를 끌어당기게 되는 거죠. 그죠? 그거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 5 하고 코일하고 터미널 8. 그러니까 요 패스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전달되는 요 패스. 이게 뭐냐? 스위치를 구동시키는 저전력 회로라고 이게 스위치를 구동시키는 저전력 회로. 여기는 저전력 회로가 붙어갖고 요 스위치 코일을 전자석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그죠? 그리고 터미널 1과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터미널 1과 터미널 6 혹은 7. 6 혹은 7은 여기에는 이제 고전력 회로, 모터를 아까 연결한다 그랬잖아요. 모터. 여기 모터를 이렇게 하나 연결하고 여기다가 배터리, 아까 배터리 큰 거 연결했었죠. 9V짜리 큰 거 연결해서 터미널 6에 딱 연결해 놓는 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격리되어 있는 고전력 회로죠. 그러니까 격리되어 있는 고전력 회로를 여기 있는 저전력 회로,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저전력 회로를 통해서 구동을 하는 거죠. 스위치를 온오프 시키면서. 이해되시죠? 네. 그 이유는 이제 직접적으로 모터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안 하려면 릴레이 이거 뭐하러 씁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두이노가 있으면 아두이노의 D10번에 여기 그라운드가 있어 갖고 여기에 모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직접 이렇게 연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D10번을 이걸 하이로 두거나 로우로 두거나 해서 이 모터가 돌아가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거예요. 누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 모터를 구동할 수 있는 충분한 전류가 흐르지 못한다는 거죠. 절대 모터를 구동시킬 수가 없고, 구동시킨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아두이노가 불이 나겠죠. 불을 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상 동작을 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류를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외부 어떤 배터리를 붙여서, 외부 전력을 붙여서 이런 식으로 릴레이를 통해서 간접 제어를 해야만 하는 거죠. 자, 이제 릴레이의 동작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했던 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두이노 D0를 요 터미널에 연결을 하고요. 요 코일 거쳐서 이쪽을 아두이노의 그라운드로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터미널 7번은 그냥 오픈된 상태로 그대로 두고, 이쪽은 아두이노의 접지에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DC 모터 연결한 다음에 9V 건전지 연결하고 9V 건전지 음극을 요 그라운드랑 연결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D0를 하이로 두었다. 출력을 하이로 두게 되면 이 코일이 동작을 하죠. 동작을 해서 전자석이 이걸 끌어당겨 갖고 노란색으로 제가 한 요 루프에 큰 전류가 흐를 수가 있는 거죠. 요 루프.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로우가 됐다. 이게 이제 하이고요. H. 그 다음에 로우는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로우가 됐으면은 연결되는 선이 요렇게 돼서 요쪽으로 연결되죠. 이렇게. 그럼 끊기죠. 여기가 끊겨 있어요. 여기 아무것도 연결하지 않으니까 끊겨버려요. 그러니까 모터가 회전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럴듯해 보이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동작을 먼저 설명을 다 끝내고 나서 이게 왜 문제가 있는지를 얘기를 할 겁니다. 먼저 제가 여태까지 설명했던 동작을 글자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릴레이 동작은 D0의 하이를 출력한다. 코일에 전류가 흘러 전자석이 되는 거죠. 이게 전자석이 됩니다. 이 전자석이 철편을 끌어당겨서 터미널 6의 접점에 닿게 돼요. 이쪽으로 닿게 된다는 거죠. 이쪽으로. 그죠? D0에 로우를 출력시켜. 그럼 코일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 스위치는 원래 위치인 7번으로 되돌아오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온오프가 되는 거죠. 요 모터를 구동시키는 고전력 회로가 온오프가 되는 겁니다. 터미널 6번은 on and o로 노멀리 오픈 평소에 열려 있고요. 이 노멀리 클로스드는 평소에 닫혀 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닫혀 있는 쪽으로 스위치가 가 있어요. NC로 야구팀이죠. NC 야구팀 쪽으로 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거 노잖아. 예스 노 처음엔 연결 안 돼 있다. 그러다가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쪽으로 붙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자,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데요. 분명히 릴레이는 전기적으로 격리된 고전력 회로를 연결하거나 끊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고전력 전원이 있고요. 이렇게 전원이 있고, 그 다음에 DC 모터가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 1 이쪽으로 연결이 돼서 요게 이제 그 전력이 흐를 때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터미널 7은 오픈되어 있다. 평소에는 오픈되어 있다. 그 다음에 터미널 6번은 그라운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가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연결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고전력 회로가 오프,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는 고전력 회로가 온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설명은 다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동작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근본적인 이거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코일도요, 사실은 이 코일도 전류를 많이 흘려줘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코일의 전자석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두이노 디제로로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최대 40mA,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요로 흐르는 전류도 이게 디제로가 아니라 5V에서 전류를 흘리게 되면 이거는 200mA인가요? 200mA인가 400mA인가 하여튼 높은 전류를 구동시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코일의 전자석의 역할을 코일이 충실히 수행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마저도 조금 변형을 하자는 거예요. 이 상태로는 안 된다. 변형을 하자. 이 회로가 그냥 단순히 아두이노의 디지털 출력을 이용한 온오프 직접 제어고요. 다음에 이제 트랜지스터를 경유해서 고전류가 흐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회로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여기서 제가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똑같아요. 앞에랑. 뭐만 다르냐면 이렇게 내려와서 코일로 가는 것 중에 여기에 트랜지스터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두이노에 5V를 연결했어요. 자, 다른 부분만 색깔이 좀 다른 걸로 표현합시다. 그게 좀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으니까 특별히 달라진 부분을 제가 보라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게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그죠? 요 아두이노 요 5V 코일의 전류를 흘리는 부분이 중간에 여기 트랜지스터가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의 베이스를 아두이노의 D0에 연결했어요. 그러니까 요걸 갖고 요걸 하이로 만들어주고 요거를 로우로 만들어주는 거에 따라서 요 코일이 전자석이 되고 말고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걸 하이로 두게 되면 여기가 연결되죠. 그러면 아두이노 5V가 코일을 통해서 큰 전류 200mA 이상의 큰 전류를 흘릴 수 있게 되죠. 근데 만약에 로우로 둘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끊긴다고 그랬어요. 로우로 두면 여기가 끊긴다. 여기가 끊겨서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죠. 그러면 코일이 전자석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스위치 온오프를 요 아두이노 D0로 조절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또 동시에 큰 전류, 이게 중요하죠. 큰 전류를 이쪽으로 흘릴 수 있게 돼서 요 코일이 전자석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죠? 그게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제어하는 거의 문제점이 뭐냐? 코일을 전자석으로 만드는 전류의 크기가 작다. 5V 전원을 터미널 VCC에 연결하고 트랜지스터를 스위치 역할을 하게 하겠다. 트랜지스터의 베이스로 스위치를 온오프 시키는 역할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식을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간접적인 온오프 제어라고 이제 제가 명칭을 붙인 거고요. 이거보다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없냐? 또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그거는 다음 장표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한 가지 있다고 했죠. 제가 앞서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가 뭔지를 뭐 여기서 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관성 다이오드라는 걸 연결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설명에서는 일단 이게 없다고 생각할게요. 없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이제 전류가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흘러가겠죠, 코일로. 근데 이 코일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전류가 이렇게 잘 흐를 때는 문제가 없어요. 쭉 잘 흐르다가 어떤 일정 값, 이게 이제 여기가 시간이고요. 여기가 전류입니다. 이렇게 쫙 흐르다가 이 아두이노 요 아두이노 디젤로에 의해서 트랜지스터가 갑자기 오프가 돼 버리면 전류가 딱 끊기겠죠, 갑자기. 그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걸 순간적으로 이렇게 어떤 변화가, 전류의 변화가 막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순간적으로 변화가 발생하지 못하게끔 억제하는 힘이 생겨요. 원래 코일의 특성이 그래요. 자연계가 그러니까 그게 왜 뭐 이유가 뭐고 이런 거는 뭐 저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저거를 그 급격하게 변화되는 거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어떤 그 전류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런 전류는 또 요상하게 스파크 형식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뭐 스무스하게 이렇게 전류가 발생하면 모르겠는데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큰 전류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역기전력에 의한 기전력. 그러니까 그런 전류를 발생하게 하는 어떤 힘이죠. 근데 그게 역으로 발생하게 하는 힘이에요. 그 힘에 의해서 전류가, 스파크 같은 전류가 일로 확 흐르게 됩니다. 일로. 순간적으로.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 트랜지스터가 망가지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제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요 다이오드를 달아 놓는 겁니다. 그래 놓고 요거를 관성 다이오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관성 다이오드. 관성이라는 게 결국은 코일이 그런 그 전류를 갖다가 한번 흐르기 시작하면은 그거를 계속 흐르게 하려는, 관성력 알잖아요. 예. 그런 힘으로 계속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전류가 급격하게 발생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 다이오드를 달아놓으면 여기 여기로 흐릅니다. 여기로 안 흐르고. 왜냐면 여기 완전히 연결되는 형태니까. 그래서 전류가 이 안에 페루프가 형성되면서 뺑뺑뺑 돌면서 소멸을 하게 되죠. 열에너지로 발산이 되면서. 이해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달아놓는 겁니다. 이렇게 달아놓게 되면 이제 갑자기 오프를 시켰을 때, 갑자기 요 디젤을 갖고 하이에서 로우로 바꿨을 때 여기 전류가 딱 끊기면서 갑자기 여기서 역기전력이 발생하는 어떤 역기전력에 의한 그 전류에 의해서 트랜지스터가 파괴되는 그런 현상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관성 다이오드를 달아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로가 지금 마지막으로 보여드린 이 회로가 최종적인 어떤 회로가 되는 거죠. 이 회로대로 우리가 회로를 꾸며서 이제 실습을 해 볼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역기전력이라고 하는 것 좀 얘기를 해보면, 역기전력이라는 게 마치 이게 뭐냐면 저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를 옆에서 이렇게 손으로 확 밀었어요. 밀면은 옆으로 내가 딱 쳐질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안 쳐지려고, 옆으로 안 가려고 반대쪽으로 힘을 줄 거 아니야. 다리가 됐든 뭐 우리 몸의 근육을 이용해서. 그죠? 그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죠? 그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거하고 똑같이 코일도 갑자기 전류를 쭉 잘 흘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걸 차단해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얘도 깜짝 놀라는 거지. 왜 갑자기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도요, 밥을 먹다가요, 갑자기 그냥 밥을 굶으면 안 돼요. 조금씩 줄여 나가야지. 갑자기 먹다가 갑자기 밥을 안 먹게 되면 그때부터 배의 어떤 그 공복감은 더 심해지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이유 때문에 코일에서 자체적으로 전류 흐름을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전류가 흐르는 건데, 어쨌든 전류가 흐른다는 거는 뭡니까? 전압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 전류를 흐르게 한 어떤 가상의 전압을 우리가 역기전력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류는 특별하게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막 스파크처럼, 번개처럼 큰 전류를 흐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버리기 때문에 트랜지스터가 파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파괴되지 않게끔 다이오드로 이렇게 페루프를 형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성 다이오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관성이라고 붙이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밥을 먹다가 갑자기 밥을 못 먹게 이렇게 막 차단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은 계속 관성이 있어 갖고 밥을 계속 먹고 싶은데 그걸 차단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제어하는 회로와 제어 대상이 되는 회로가 독립적이다. 그래서 큰 전류를 구동할 수 있다. 그렇죠.
뭐 이건 앞서 계속 말했던 거고. 기계적인 동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속도가 좀 느려요. 이게 요 스위치가 온오프 되는 속도가 좀 느리다는 좀 문제점이 있죠. 그다음 스위치 접점이 붙거나 떨어질 때 스파크가 발생해서 전기적이거나 여기죠. 여기서 기계적인 노이즈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릴레이들은 전자석하고 이런 철편, 요놈, 그러니까 요놈하고 요놈 트라이악이라는 반도체로 교체한 그런 SSR, Solid State Relay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뭐 기초적인 회로를 구성할 거기 때문에 요 릴레이를 사용해서 요 회로를 그대로 우리가 싱커캐드에서 구현을 해서 실습을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싱커캐드에서 제공하는 SPDT 릴레이를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LUOR이라는 릴레이고요. AC는 3V부터 125V까지, 3A까지, 그리고 125V까지 제어를 할 수 있고, 너무 작아서 이제 크게 표현했어요. 3A와 24V의 DC까지 이제 이걸로 제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이제 핀이, 포트가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요게 이제 컴이라는 얘기예요. 컴이고, 요것도 컴이고, 요게 VCC, 요게 그라운드, 그 다음에 요게 NO, 그 다음에 요게 NC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요 놈을 서로 연결을 해서 여기에 이제 코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뭐 위에다가 이제 뭐 5V 연결하고 여기다가 이제 트랜지스터 거쳐갖고 그라운드 연결하고, 그죠? 그럼 여기 베이스 해갖고 이 베이스에다가 뭐 여기 디지털 출력, 그죠? 그러니까 D 뭐 11번 뭐 이렇게 출력해서 제어하고요. 그 다음에 요 컴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게 이제 뭐 요 한쪽에다가 뭔가 모터를 연결하고 배터리 이렇게 연결해서 요 NO 쪽에 연결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 연결하고 요 NC는 오픈된 상태로 그대로 두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요 회로, 요 저전력 회로를 이용해서 여기서까지 고전력 회로를 구동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걸 이제 실습을 실제로 해볼 겁니다. 다이오드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전기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양극이고 여기가 음극입니다. 여기 띠가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 수가 있고 이쪽으로는 안 되는 거죠. 이쪽으로만 흐르고. 자, 이걸 우리가 다이오드라고 하고요. 이건 이제 그 관성 다이오드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9V 배터리예요. 모터와 같은 높은 전력이 요구되는 경우에 적합한 일반 배터리다. 그래서 여기가 양극이고 음극이에요. 그래서 뭐 모터를 여기에 직접 연결을 하겠다는 거죠. 모터를 연결해서 실제 회로를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고전력 회로를 구동을 시키게끔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실습 회로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있는 거 그대로, 이제 IR 수신기니까 있는 거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그라운드라서 여기 지금 VCC 쪽에 5V 연결했죠. 그 다음에 요 그라운드 쪽에 요 NPN 트랜지스터 이용해서 여기가 컬렉터, 여기가 베이스, 여기가 에미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한쪽은 그라운드를 연결하고 베이스 쪽은 D0에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신호를 주는 거죠. 하이냐 로우냐. 그래갖고 이거를 구동을 시키게 되겠죠. 모터를. 그 다음에 이제 컴 쪽의 한쪽은 이렇게 갖고 배터리의 마이너스, 그 양극은 이렇게 해서 저기 뭡니까, 모터의 양극, 모터의 음극은 여기 NO에 연결하는 거죠. NC는 오픈된 상태로 그대로 뒀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요 D0를 이용해서 요 뭡니까, 모터를 온오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요 릴레이가 구동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실습 회로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습 코드를 이제 프로그래밍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회로에 대한 얘기들은 앞서 우리가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그림하고 한번 매핑 시켜 보면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시면 충분하고요. 실제 우리한테 중요한 건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이 먼저 이 헤더 폼하고 릴레이는 제로에 연결되어 있고요. 아까 제로에서 나갔죠. 릴레이를 온오프 시키는 트랜지스터의 베이스에 연결되는 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LED 13번, 이거 LED가 연결되는 거고, 센서는 8번으로 해놨어요.
receive 객체를 오브젝트를 선언해서 여기 초기화까지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디코드 receive data result를 받았습니다. 선언했습니다. 셋업 들어가서 핀 모드 릴레이는 출력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래서 트랜지스터에 베이스가 연결된 핀을 출력으로 설정해서 베이스에다가 하이 또는 로우를 출력함으로써 모터의 온오프를 제어를 할 거고요. LED 쪽도 아웃풋을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IR 센서 동작을 시작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루프에서 보겠습니다. 루프에서 어떻게 했냐면 디코드에서 리시브 데이터를 받아서 만약에 데이터가 받아졌으면 이제 if 문이 전체적으로 수행되고 받아지지 않았으면 if 문 자체가 수행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죠. 받아졌으면 스위치 문을 보기에 데이터가에 들어가 있는 밸류가 케이스 0xFD08F7 그러니까 이게 눌려진 리모컨의 키가 1번 키면 디지털 라이트를 하기를 릴레이에 로우를 출력한다. 그러면은 모터를 끄게 되죠. 그죠? 베이스 쪽으로 전류를 0V를 주게 되니까. 그 다음에 디지털 라이트 하기를 LED를 역시 끄는 거죠. 그 다음에 끝내버리고 만약에 밸류 값이 2번 키다 그러면 디지털 라이트 하기를 릴레이에 하이를 주는 거죠. 그럼 베이스 쪽으로 하이가 가기 때문에 결국 트랜지스터가 온이 돼서 이제 릴레이 코일을 전자석으로 만들게 되죠. 그래갖고 스위치를 올려갖고 이제 돌리게 됩니다. 그 모터를. 그 다음에 디지털 라이트 하기를 LED를 하이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데이터 수신을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코드 자체는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개념만 우리가 잘 이해하면 이 코드는 아마 여러분들도 쉽게 짤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 올리고요. 여기다 이제 시뮬레이션 시작하기 누르고 돌리면 여기 이제 1번을 누르냐 2번을 누르냐에 따라서 여기 LED가 켜지고 꺼지고 또 요거 모터가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우리 같이 실습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